바로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초록의 기분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코인들은 지금 5% 이상 더 오르게 되면서 짙은 또 초록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만인가 이렇게 짙은 초록색을 보이는 게 얼마만인가 참 기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에 95K를 갑자기 한순간에 확 올라섰어요. 아마 그 봉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아침 7시마다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그 소통방과 데이터 센터에 간단하게 이제 그 브리핑을 하는데, 근데 그거 쓰고 나서 5분도 채 안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95K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트들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의 현 장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시간 봉을 좀 볼게요. 4시간 봉. 일단 오늘 아침에 95K를 넘기긴 했지만 어젯밤 이제 9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버거 타임이 시작이 되죠. 밑에 보시면 시계 보시면 9시 이후로 해가지고 점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동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서야 95K를 넘어섰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새해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좋은 흐름이 나와가지고 한 며칠간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꺾이는 흐름이, 이 상승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비트코인이 지켜줘야 할 자리, 적정 조정폭은 어디이냐 했을 때 강력 저항대 이 90K를 강력하게 저항을 받다가 뚫어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쉽게 무너질 자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90K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되돌림, 우리가 황금 비율인 0.618을 봤을 때 90.1이니까 90K로 공통 가격대다. 그래서 90K를 지지를 해준다면은 상승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화살표 미리 쳐놓은 거잖아요. 제가 이때부터 떨어질 때부터 쳐놨던.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거의 비슷하게, 그죠? 딱 그만큼 하락하고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95K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6년 새해에 들어가지고 상승이 나왔을 때, 그래서 상승 나왔으니까 26년이 됐으니 안심해도 되는가 해서 갈 길이 멀다. 일단 1차 목표 95K 저항대를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여기서 정말 한번 저항에 맞고 빠지면서 90K 지지하고 올라와서 오늘 오전에, 어제 일봉으로 뚫었죠. 오늘 오전에 뚫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근데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제 다시 지지 테스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95K가 깨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크게 깨지면 이제 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란 색깔 박스권 1,000원 요 범위 내에서 떨어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여기 안에서 다시 확인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살짝 빠져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어쨌든 지지 테스트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물론 힘이 강하다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지 테스트를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를 뚫었으니까 이제 2차 목표 가야죠. 2차 목표가 피보나치 0.382 구간입니다. 그래서 0.382 구간,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지고 반등이 나온다 봤을 때 0.382 구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사이클의 시즌 종료로 됐을 때 그때 어디까지 올랐냐? 0.382 구간까지 올랐었다. 그러니까 뭐 0.5 구간, 0.618은 가지도 못했다. 0.8에서 꼬꾸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0.382 구간이 주요한 이 가격대, 여기를 넘기면 저는 올타임 하이까지 간다 라고 이제 봤었죠. 근데 이제 다른 분석가들은 50주선 아니면 뭐 361선, 365일선, 52주선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 비슷한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50주선은 101K예요. 그러니까 뭐 50주선, 뭐 360선, 365일선 요거 다 100K 정도 부근입니다. 대부분이 다 100K 정도 부근. 저는 일단 0.382 구간을 봤기 때문에 98K. 그래서 저는 제 기준대로 0.382 구간을 뚫으면은 이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3차 목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3차 목표는 108K 저항대. 왜냐면은 여기 108K 저항대를
뚫고 이제 123K까지 갔다가 결국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질 때도 108K의 저항을 그러니까는 이제 지지였었죠. 이때는 저항 때였지만 이때 이제 지지 테스트를 몇 번 받다가 결국엔 무너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08K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108K가 공교롭게도 0.618과 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뭐 108.9니까 거의 109K랑 근접하지만 어쨌든 108K나 109K나 비슷한 이제 0.618 구간이니까 또 여기도 어느 정도의 그 황금 비율이 떨어져서 반등했을 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넘기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여기 넘기면 이제 올타임 하이까지 가는 거는 이제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제가 언제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언제와 비슷하다. 이제 기억하시죠? 2021년도 5월달, 그죠? 2021년도 5월달. 그때도 부처빔이 나오게 되면서 한동안 조정장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빔 겪으면서 5월달 또 6월달에도 다시 한번 또 7월달까지도 조정을 겪으면서 대략적으로 한 97일 동안의 조정을 겪고 올라갔었던 조정장은 생각보다 길다라는 것을 제가 10월달 이 대청산빔이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조정 구간이 이번에는 이제 5, 6, 7이었으니까, 그러니까 2021년 5월 달에 시작해서 5월, 6월, 7월이었으니까 이번에는 10월, 11월, 12월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말씀을 드리면서 조급함 버리고 시간만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자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 봉이 뭐 똑같다고 볼 수 없지만 그 형태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대청산빔이 있었고 이때가 11월 달에 한번 크게 빠졌었고 12월 달도 다시 한번 흔드는 움직임이 나오고 이제 새가 들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상당히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2021년도 7월 달 이후에 어떻게 갔는지 보자. 요때 이제 어떻게 갔는지 보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타원형 요 구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이제 찐 상승 올타임 하이를 찍으러 갔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이제 진짜 시즌 종료로 간다. 마지막 의심의 구간을 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의 구간을 가기 위해서는 더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갈 길이 멀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의심 구간까지 돌파해야 진정한 불장의 시작, 그 기준점. 그래서 저는 그것을 108K로 봤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 기준을 봤을 때 이 올타임 하이를 찍은 이후로 해가지고 87일, 근데 이때는 97일 거렸는데 이때가 이제 87일이고, 지금 날짜로 보면은 또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슈팅이 나왔잖아요.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그 상승률을 보인 건데 오늘 날짜로 치면은 99일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비슷하죠, 지금. 그래서 봤을 때 이때랑 지금을 좀 비교해보면, 물론 이때가 이게 이만큼 더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살짝 조정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다면 물론 이때만큼 상승이 아니지만 지금도 이때처럼 상승이 나오고 며칠간 조정받고 지금 이제 상승 나온 게 요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지금 더 상승을 해야죠. 더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듯이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오고 이제 조정, 그 조정은 이제 또 그거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저는 0.382 구간 98K로 보는데 이제 다른 이제 분석가들은 뭐 50주선, 52주선, 361선, 365일선 이렇게 보는, 어쨌든 98에서 100K 부분, 여기에서도 한번 이제 누군가는 팔 겁니다. 누군가는 팔자리다. 수익 실현을 뭐 다는 안 하더라도 이제 리스크 차원 관리에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자리죠. 시즌 종료로 가는 길목에 여기까지 반등한다고 다 봤으니까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자리다. 여기를 부셔야 됩니다. 어쨌든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죠? 전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는 길, 그 길목에 있는 거다. 그 구간도 지금 상당히 비슷하게 진짜 조정을 겪고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10월 달에 말씀드린 그 그림이 얼추 지금 비슷하게 진짜 가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뭐 정말 앞을 보는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냥 이 시장에 오래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왠지 그때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로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 다행이죠. 그런데 어제 장이 약간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미 증시 보시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8%, S&P 500이 마이너스 0.19%, 나스닥이 0.1%에 하락을 했어요. 큰 폭은 아니에요. 근데 다우존스는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3대 지수 모두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으면 어제 그 흐름을 볼게요. 어제 흐름을 보면 S&P 500의 5분봉입니다. 이때가 딱 장 시작을 했거든요. 어젯밤 11시 반에 장 시작을 했는데 미 증시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살짝 반등하는 거 싶더니만 다시 이렇게 계속 빠졌다가 이제 막판에 좀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그래가지고 그 낙폭을 좀 줄여서 거의 한 제자리 수준에서 마감을 했던 거예요. 0.19% 정도. 그런데 그에 반면에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는데 살짝 꺾이긴 했지만 크게 빠지지 않았고 상승할 때 미증시가 다시 반등을 해줄 때 더 크게 상승하고 빠질 때 약간 주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미 증시의 흐름과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제 영상을 이제 매일 챙겨보시는 분, 지금 이제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죠?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주말간 쉬고 월요일 아침 8시가 되면은 매크로가 가잖아요. 그래서 매크로가 돌아갔을 때 S&P 500의 선물 시장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미 선물 시장이 시작된 이후에 그 흐름이 어땠느냐? S&P 500 선물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상승을 했다. 디커플링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영상에 달라진 공기를 느껴야 한다. 비트 이번 주 추세 반전 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달라진 공기를 느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 증시가 하락을 하는데 이 또한 위험 시그널이 켜진 것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 증시가 중요하다. 유동성과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게 유동성과 매크로인데 매크로가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매크로가 안 꺾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미 증시는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위험 시그널이 켜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S&P 500의 히트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히트맵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에 하락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제가 중요한 말씀드렸죠. 유동성과 비트코인 움직이는 힘이 유동성과 매크로인데 이 매크로는 AI 버블이 계속되는가에 달렸다. 그래서 현재 매크로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이 I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근데 어제 AI 대장인 엔비디아가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0.47%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또 구글이 1.1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뭐 이 브로드컴도 어느 정도 조금 올랐고 어제 같은 경우는 AMD하고 인텔이 좀 크게 올랐거든요. 7%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AI를 이끌어가는 이 엔비디아와 구글이에요. 구글. 그래서 제가 지금 구글이 시총 2위거든요. 시총 그 기업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멤버십 회원 방송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AI 흐름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26년 AI 버블의 전개 양상이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멤버십 회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였어요. 현재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1위죠. 금하고 지금 실버가 이제 2위까지 올라갔네요. 대단하다. 엔비디아가 지금 기업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1위인데 지금 이 4조 5천억 달러를 보이고 있고 그때만 해도 이 알파벳 구글이 4조 달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 연속해서 한 4일간 지금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4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제 4조를 넘었다. 애플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 구글이. 그래서 현재 AI 대장은 엔비디아 하지만 올해는 AI 대장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나오면서 이 엔비디아와 구글이 이제 진정한 이 AI의 승자가 누구냐를 두고 26년 AI 버블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거의 한 5천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지만 지금 기세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구글이 뭐 AI의 왕,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그 멤버십 회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같은 경우가 애플 모바일 시대의 애플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애플이 그간 모바일 시대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조, 아이폰이라는 제조업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죠? 애플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구글이 얘네들은 원천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뭐 실질적으로 지금 제미나이도 갖고 있으면서 또 여러 이제 구글 플랫폼도 갖고 있고, 지금 제가 하는 이 유튜브도 구글 거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원래 강한 데다가 TPU라는 제조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구글이 애플의 성격과 굉장히 닮아 있다. 얘는 거의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만, 제조 쪽으로만 특화돼 있고, 물론 뭐 쿠다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뭐 비할 바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이제 진정한 진검승부를 가르면서 26년에 이 AI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영상.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제 그 흐름이 얘네가 지금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죠? 얘네가 무너진 게 아니다. 어쨌든 유동성과 매크로에서 AI가 중요한데 비록 하락이 나왔지만 얘네들이 지금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매크로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트는 지금 왜 오르나, 어제 간밤에 왜 올랐냐 라고 봤을 때, 제가 12일날 월요일날 그 미 선물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됐을 때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란 반정부 시위 지원 방안 감토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사태가 날이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그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로 미 선물 시장은 하락으로 추정이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금, 은이 상승이 추정이 된다.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은 사실상 불안불안하다. 그러니까는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미증시가 떨어지니까는 같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 이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반반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생될 시, 만약에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들고 도망갈 수 있다, 어떤 자산을 들고 도망갈 수 있다, 가장 용이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해석에 또 하나의 해석을 또 말씀드렸어요. 사실 떨어져도 충분히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거였었죠. 작년 10월 달에 비트코인이 이 노란 색깔의 비트코인이고 여기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아직 못 넘어서 지금 갖고 온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10월 달에 먼저 떨어지고 나서 미 증시가 10월 말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동안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80.6K에 바닥을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 증시가 올라가고 나서 비트코인도 올라갔지만 계속 위협적인 게 나왔지만 이때 바닥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미 증시도 깨고 내려가지 않았죠. 그래서 비트하고 미 증시의 바닥이 지금 일치한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아직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지 못한 현재 먼저 비트가 꺾였던 만큼 비트가 이제 상승하면서 먼저 방향을 잡아주면서 여기 삼각 수렴에 지금 살짝 위를 돌파를 했는데 아직 올타임 하이를 돌파 못했잖아요. 비트코인이 먼저 방향을 잡아주면서 이제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은 먼저 꺾였던 만큼 먼저 이제 올라온다, 비트코인이. 그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지정학적 문제가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을 때만 해도 그때 이란 정부에서는 한 150명, 근데 저기 단체에서 확인했을 때는 한 2,000명 정도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불과 이틀 만에 어떻게 됐냐. 이란 시위 사망자 최대 지금 2만 명, 이란 정부에서 이제 2,000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폭력적 진압이 지금 상상을 초월한다.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10,000명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간밤에 나왔던 소식이 보신 것처럼 1월 14일 날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나왔고 또 이따 나오는 이 기사는 또 이제 새벽 동안 계속 나온 기사인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란 시위대 사형 집행 시 초강력 조치를 하겠다. 예시로 마두로 체포.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대통령을 정말 진짜 시간도 오래 끌지도 않고 한 몇 시간 만에, 1시간 뭐 반인가요? 뭐 그 시간 만에 지금 체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 사륙이 중단될 때까지 이란과의 그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취소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냥 지켜볼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이 지정학적 그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실버, 은입니다. 은이 지금 오늘 다시 상승을 하면서 91달러,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때 이때 제가 월요일 날이 이때잖아요. 월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그 저항대를 넘었다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하면서 지금 은이 계속 폭등하고 있다. 근데 은뿐이 아닙니다. 금도 월요일 날 이렇게 넘어서고 나서 어제는 살짝 숨고르기 하더니만 오늘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지금 쓸 수도 있겠죠.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금도 오르고 있고 은도 오르고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매크로 변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금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환율 볼까요? 우리나라 환율이 이때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1430원대까지 급락을 하다가 야금야금 지금 오르고 어제 오늘 더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대였다가 저항대를 살짝 뚫고 나서 이 저항대를 뚫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한 거거든요. 구두 개입을. 그래서 떨어졌다가 지금 이 저항대마저 그냥 한 방에 좀 뚫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 원화뿐만이 아니라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엔화도 이 엔캐리 청산 그렇게 막 한동안 이제 공포스러웠죠. 지난달 그 12월 19일 일본 금리 결정을 앞두고 그때 막 떨어졌던 것이 이제 일본 이 그 내러티브 이거 금리 인상하면은 시장이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25%그 이후로 떨어졌다 했는데 제가 그때 반박 영상도 말씀드렸었죠. 이거를 금리 인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억지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트코인의 위치도 말씀드렸죠.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던 그 시기는 비트코인이 다 고점에 있을 상태였어요. 사상 최고가 근처였을 때. 근데 지금은 다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금리 인상하더라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 결정적인 것을 이 엔화로 말씀드렸었고 엔화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엔화가 떨어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가야지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자산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반대다. 오히려 더 오르고 있어요. 지금 더 오르고 있다. 원화하고 엔화하고 이렇게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기는 너무 좀 과장이지만 어쨌든 이 화폐 가치가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프가 역푸가 됐어요. 역푸가 됐다.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역 프리미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환율은 1478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테더로 사게 되면 한 1470원 정도, 그러니까 8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푸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멤버십 텔방도 그렇고 저희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역푸일 때 테더를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혹시 추후에 내가 매수를 할 때 미리 테더를 사둠으로써 김프가 생겨도 미리 사둔 테더로 지금 매수를 하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김프 생기면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장이 과열되면은 김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리 사둠으로써 이제 김프가 생겼을 때 바로 업비트에서 매도하면 또 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가격도 있겠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한번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역푸일 때 테더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저는 테더를 오전에 샀습니다. 1468원 정도에 저는 샀어요. 그래서 한 회원님께서 1500원 돌파를 생각하시는군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환율 차익을 먹으려고 매수했다기보다는 김프 방어차 매수한 목적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보이잖아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 근데 지금 고점은 상당히 어느 정도 저점이 높아지는 것 비해서는 덜 높아졌죠. 한 번은 이제 올라갈 그때도 됐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정리해서 말씀드렸을 때 현재 이란 상태 봐야 되고 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죠. 잠깐 보고 갈까요? 12월 근원 물가가 0.2%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근원이 0.2%포인트를 안 썼네요. 여기다 포인트, 이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포인트가 그러니까는 그 뭐냐면요,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래서 주거비 상승에도 전반적 물가 압력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그 연준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당장에 큰 변화를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CPI 물가지수는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다. 이 진짜 CPI 물가가 오를 때는 언제? 버블이 생겼을 때. 버블이 생기면 사람들의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많아져서 그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갈 때 그때 인플레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CPI가 올라갈 때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입니다. 14일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그래서 지금 판결을 그때 9일이었는데 연기를 해서 이제 오늘이 된 건데 트럼프가 여기서 보면은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 앞두고 반관세론자는 친중주의자다라고 진짜 또 엄포를 놓으면서 약간 또 예민하게 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 밤 자정 12시 15일 오늘 밤 12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법원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간이 나온 건 아닌데 9일 날에도 그때도 이제 자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오늘도 예정대로 비슷하게 간다면 자정 전후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또 시장에 과연 어떻게 미칠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는 트럼프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패소한다거나 그렇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약간 뭐 어느 쪽에서는 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밤이 이제 위아래로 좀 흔드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이 시장이 해석을 하는데 한 번에 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이제 자산시장의 그 흐름이 결국에는 어디로 잡아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미디어, 뉴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는 그 흐름에 맞는 이유를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고 어디로 방향을 잡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 자정을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이제 한번 96.4K까지 찍고선 살짝 또 내려왔는데 일단 또 오늘 밤에 변동성이 있고 하니까 지켜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말씀 한번 보고 리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